현재까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는 지구에 있으며 그 생명체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과 물과 무기염류와 같이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무기물 등 모두 30여 종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물질들은 탄, 산, 수, 질, 황, 인 등의 6원소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들을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그 물질들의 원자 수준까지 아무리 정확한 비율로 조합을 하여도 생명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곳이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이지만 인류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기원에 다가가지 못해 그들 자신의 행성뿐 아니라 행성을 벗어나 끝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그들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테리아를 바이러스처럼 생명체로 여기지 않고 있지만 만약 지구 행성 밖 우주에서 박테리아와 비슷한 생명체라도 발견된다면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그 발견자는 인류의 과학사 모든 분야에 외계 생명의 첫 발견자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지구 행성 밖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의 샘플인 우리 행성의 생명체의 기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알려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 탄소,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극소량의 황과 인은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생명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500가지가 넘는 아미노산을 만들며 이 아미노산들은 단백질을 구성하여 몸의 약 20%, 즉 물을 제외한 체중의 약 5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체중이 100kg인 사람은 약 20kg 정도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아미노산의 존재는 1969년 호주의 빅토리아주 머치슨에 떨어진 무게 100kg짜리 대형 운석에서도 한 종류가 발견되어 우주 공간에서도 아미노산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2002년 미국 일리노이대 루이스 스나이더 교수와 대만 국립대 위젠관 교수팀에 의해 우주 공간에 대한 생명체 연구로 이어졌는데 이 국제 연구팀은 우주 공간에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중 하나인 글리신을 발견하여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에 발표를 하였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 약 130여 개의 분자를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그것들 중에는 당과 에탄올 등 다소 복잡한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들도 섞여 있음을 확인하여 우주에서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 우주 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여 우주 공간에서도 유기물이 포함된 얼음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얼음 속 유기물은 태양빛 중 자외선과 반응하여 아미노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연구 결과는 텅 빈 우주 공간에서도 자연적으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 중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행성지구에서의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데에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구성하는 이 수십 종의 물질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 우주는 암흑에너지 68%, 암흑물질 27%, 관측 가능한 일반 물질 5%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의 기본 원소도 이 관측 가능한 일반 물질인 5% 안에 있으며 이 5% 안에는 수소가 88%, 헬륨이 11%이고 나머지 1%만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 90여 종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주의 모든 장소에서는 10세제곱 평방미터당 원자가 2개 정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의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무게는 10의 56승g이고 우주 전체는 그것의 3배 정도가 될 거라 추정하고 있으며 우주 전체의 원자의 개수는 10의 80승계이고 지구 전체의 원자의 개수는 1.3 곱하기 10의 50승계이고 한 명의 사람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5 곱하기 10의 27승계로 지구 전체의 모래알 개수인 10의 21승계보다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소들은 현재 측정된 것으로 우리 우주의 초기로 가보면 우주가 생성된 최초에는 광자에 의해 만들어진 수소만이 유일하게 존재했으며 그 후 3분여 시간 동안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생성된 수소와 헬륨은 그로부터 약 1억 년 동안 서로 뭉쳐져 우리 태양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최초의 항성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별들은 질량이 너무 커서 중심 핵의 압력도 점점 커지게 되고 핵융합 반응도 갈수록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데 별의 에너지도 그만큼 빠르게 소진되어 이때 만들어진 대부분의 별들은 수명이 100만 년 정도로 이 별들의 최후는 별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던 핵융합이 멈추게 되고 중력에 의한 수축을 견디지 못해 폭발이 일어나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져 별의 내부에 쌓여있던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등과 더 무거운 원소인 규소, 황, 철 등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을 우주에 대량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방출된 원소 중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원소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암석형 행성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로 항성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최후의 가장 무거운 원소였습니다. 그 후 초기 항성들의 이 폭발이 일어난 지 4억 년이 지난 후부터는 무거운 물질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뭉쳐지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우주를 이루게 되는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도 이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뭉쳐져 생성된 것입니다. 138억 년인 우리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원소는 지금으로부터 약 136억 년 전에 대부분 생성되어 우주에 뿌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인 우주의 나이 92억 년쯤에 생성되었고 그때부터 약 1억 년이 지난 후부터 우리 태양계에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인 45억 년 전에는 지구가 만들어졌으며 그로부터 약 5억 년이 지날 때쯤 우주의 나이로는 98억 년쯤에 지구의 원시 대기에서 방전 현상이 일어나 대기 중의 메탄이나 암모니아에서 생명체의 기본 물질인 아미노산이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2억 년 정도가 더 지나서 우주의 나이 약 100억 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원시 지구의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이 생명체의 탄생은 관측이 가능한 우리 우주의 전체 항성 중 약 7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적색 외성의 나이가 대부분 50억 년 정도여서 그 수명이 대략 800억 년에서 심지어는 질량이 태양의 8% 정도일 경우에 그 수명이 17조 500억 년이나 되는 것에 비해 별의 일생 중 이제 막 탄생한 나이 정도이고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는 것과 지구의 나이인 45억 년에 지구에서 생명의 탄생이 38억 년 전이라는 점을 더하면 지구에서의 생명체의 출현은 우주 전체로 보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극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에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너무 일찍 태어나 우주에는 우리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모든 적색 외성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으로 거기에 아주 적은 양의 중원소 물질들이 뭉쳐져 생성된 우리 우주의 초기 단계에 만들어진 1세대 항성들과는 달리 생명체에 필요한 탄소, 산소, 규소, 철 등의 원소들을 다량 가지고 있는 2세대 항성들이라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항성의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1세대 항성들이 짧은 생을 마치며 우주 공간에 방출한 물질들이 다시 성운을 형성하고 또 이것들이 뭉쳐져서 작은 천체 모양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천체가 작은 단계에서 주변에 있는 항성의 중력에 붙잡히게 되면 그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이 되게 되고 행성의 내부에서의 고온, 고압에 의한 화학작용과 모항성의 빛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명체의 원료가 되는 분자들이 만들어져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는 대략 수억에서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우리 우주는 가지고 있는 전체 물질 중에서 아직 10% 정도만 항성을 이루는 데 쓰고 있고 그 항성들 중 생명체가 탄생 가능한 행성을 가질 확률 또한 그 10% 중 0.08%로 극히 작아 아직 우리 우주는 초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체에 필요한 원소들은 어떻게 생명체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곳은 우리 지구여서 우리 자신의 기원을 밝힐 수 있으면 우주에서의 생명체 발생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외계의 생명체 발견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생명체의 유일한 거주지역인 지구는 지각이 산소와 규소가 75% 이상이고 행성 전체로 보면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물질이라는 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99%를 차지하고 있으나 43억 년 전 원시 지구로 가보면
행성의 대기는 메테인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체에 쓰이는 아미노산 분자를 자연적으로 생성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단순한 유기 분자들은 특정 조건에서 다시 고분자 유기물들을 합성하게 되었으며, 또 원시지구는 지금보다 달과 2배나 더 가까워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가 15m를 넘었으며, 밀물때에는 바다의 유기물질이 해변으로 밀려와 썰물때 바위 사이에 그대로 남아 유기물질이 점차 쌓이고 해양빛과 반응하여 핵산과 단백질 그리고 당류가 합성되고 뭉쳐져 물분자의 막에 둘러싸인 고분자 물질인 코아세르베이트가 대량으로 생성되었으며, 이 코아세르베이트의 일부에 효소와 RNA나 DNA가 혼합되어 생명체와 아주 가까운 복잡한 유기물로 변하게 되었으며, 또 이 시기의 태양빛은 지금의 73% 수준으로 아직 생성되지 않은 오존층이 없어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어서 바이러스에 가까웠던 RNA 기반의 복잡한 유기물질이 여러 물질들과 섞여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유전물질인 DNA를 사용하여 자기복제가 가능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 40억 년 전인 이 시기는 지구상에서 최초의 대륙이 생성되고 바다가 만들어진 시기로, 바닷가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여 생존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약 1억 년이 지난 41억 년 전부터 39억 년 전까지 엄청난 양의 운석이 지구에 쏟아지는 대폭격 시대가 시작되어 육상에서의 그 생명체들은 멸종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최초의 생명체 탄생 지역이 원시 바닷가 해변 근해가 아닌 원시바다 심해 열수구 근처라는 심해 탄생설이 더 그럴듯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최초의 생명체 화석은 40억 년 전 심해 열수구 주위에 사는 철광물 산화세균으로 이 심해 탄생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초의 생명체는 37.6억 년 전의 시아노박테리아로 지구 역사상 최초로 광합성을 시작한 생물로, 그 후 약 4억 년 동안 산소를 공급하여 지구의 오존층이 생성되고 지표면의 유해광선을 차단하여 드디어 육상생물이 나타나는 조건을 만들었으며, 이로써 현재의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물질 상태를 보면 원자와 분자들이 화학 반응에 의해 점점 더 크고 더 복잡한 DNA와 같은 복잡한 분자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체 상태라면 분자끼리 분산되어 있어 결합 자체가 어렵고, 고체 상태라면 고체 속에 분자가 갇혀 있어 이 경우는 더 만나기 어려우며, 액체라면 분자가 농축되어 있어 서로 다른 분자들이 만나기 쉬워 화학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가장 커지게 됩니다. 또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지는데, 물은 100도씨까지 높아질 수 있어 화학 반응이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화학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더 진화된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외계 생명체 탐사는 우선 물이 존재하는 행성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표면의 얼음층 밑으로 거대한 바다가 존재하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 깊은 바다에는 지구의 심해저에 서식하는 것과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유로파의 내부가 아직도 뜨거운 상태의 충분한 열에너지 원도 있고, 천체 표면 전체를 덮고 있는 액체에서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에, 유로파의 바닷속을 탐사하게 되면 미생물과 같은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은, 우리 우주는 동일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의 기원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류가 과학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들 자신의 비밀을 찾아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의 발전된 문명은 그들의 행성 밖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과 더불어 그들 생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 그들의 행성을 넘어 다른 행성에 산소를 공급하는 테라포밍을 하여 그들의 기원을 재현하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